인사드리겠습니다. 토론사회를 담당할 충주학 연구소장 이성호입니다. 장맛비가 시작이 돼서 일기가 불손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쁘신 일도 많으실 텐데 학술 세미나에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주 팔봉서원의 운영과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 발표하신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홍재연 연구위원이십니다. 네, 네, 지정 토론을 담당하실 성균관대학교 안다미 박사님이십니다. 다음 팔봉서원 재앙인물의 생애와 16세기 사화를 발표하신 유원대학교 오수연 교수님이십니다. 지정 토론을 해주실 충청북도청 조범희 학예연구사님이십니다. 팔봉서원 활용 방안을 발표하신 한국독학진흥원 김충현 전임 연구원님이십니다. 지정 토론을 해주실 중심고을연구원 이상기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는 충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팔봉서원의 역사 문화적 흔적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팔봉서원의 역사 문화적 자치와 활용이라는 아젠다 속에서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종합 토론이 4시 20분부터 5시까지 4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만은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좀 일찍 끝내는 그런 토론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충주 지역 서원의 건립과 성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충남대학교 이근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홍재원 연구위원의 충주 팔봉서원의 운영과 정치적 성격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 안다미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문은 63쪽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송년대학교 안담입니다. 저는 일단 서원을 이제 저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서원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쓴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토론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어, 홍련 쌤의 논문을 보면서 저도 이제 팔봉서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팔봉서원의 건립 배경부터 사회과 철폐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 과정을 서원에 집중적으로 하여서 이제 연도별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충청도 지역 서원에 관한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충주 지역 서원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 또 이제 팔봉서원 그중에서도 팔봉서원 자체에 대한 이제 또 주목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연구는 이제 뭐 서원 연구사적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 논문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읽으면서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 또는 이렇게 그냥 제 뭐 첨언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장별로 보면 이제 충주 사족의 위상 문제를 먼저 거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충주 사족의 위상 문제를 이제 거론하실 때 이제 위상을 과거 급제자 수로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신데 이 충주 사족의 그 활동 시기가 구체적으로 이게 그 조선 전체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특정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서술을 해주시면 어떤 시기에 어떤 충주 사족들이 그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이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던 중에 흥미로운 것은 1700년 이후에 이제 과거 급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이런 현상은 이제 충주 사족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1702년 이후에 과거 급제자 수가 갑자기 이제 증가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어느 가문에서 과거 급제자 수가 많이 배출이 됐고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도 발표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사족의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과거 급제 배출이라는 것은 이제 관직이라는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사족으로서의 그 위상을 입증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급제자 수 이외에도 이제 뭐 아까 이현경 집안의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충주 사족의 이제 혼인 관계라든가 그들의 이제 교육 활동 등 이제 향촌 사회에서의 활동 부분들이 추가로 분석이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팔봉선 배양인물인 이영경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김세필과 관련된 인물들 또는 이제 팔봉선 건립에 관련되었던 뭐 강성 강윤선의 그 아들인 이름이 갑자기 강복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과 그 배양인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어 추가로 보완을 해주시면 이들이 왜 그 시기에 배양인물로 선정이 됐고 충주 그 팔봉선이 왜 이 시기에 그 이자나 이영경을 배양하는 서원으로서 건립이 되었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배경이라는 차원에서도 추가로 분석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서원 참건 과정, 이제 중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창건에 참여한 충주사족에 대한 이제 기록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이 글에서는 이제 개탄선 초대 원장으로 강복성을 이제 언급하기도 하셨는데요. 이제 그가 노수신에게 서원 기문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강복성 외에도 이제 충주 사족으로서 아까 이제 충주의 대표적인 사족들이 이제 언급된 기록도 이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이제 강북성 이외에 충주 사족들이 팔봉선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있었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또 운영 과정에서 그들의 그런 역할들을 좀 볼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중수 과정에 있어서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오독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1612년에 재건을 하고 1672년에 다시 중건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중수 시기를 1672년부터 이거를 보아야 할지 아니면 1612년에 중수를 하고 1672년에 중수를 하고 두 번 이제 중수 기간을 했다고 할지 이 부분이 조금 글을 읽을 때는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제가 헷갈려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언급을 했고요. 어, 이 1672년 이전에는 위패를 먼저 봉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가령 이제 제가 봤던 진주의 덕천서원 같은 경우에도 임진왜란 이후에 조식의 위패를 먼저 모시고 나중에 이제 건물 자체들을 이제 복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팔봉서원 중수 과정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한다면 이 거만서원이란 용어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서원 건물 자체는 없지만 이미 그때 중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중수 과정에 있어서 중수를 주도했던 인물들로 이제 충주 목사를 역임했던 인물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들 외에 충주 사족들 중에서 중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서원 이제 복구를 하면서 초원정을 건립했던 뭐 그 유영길 집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팔봉성 근처에 이제 그 정착을 하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을지도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자와 이현경을 배양하고 있는데 김세필과 노수신을 추가 배양했던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중수 과정이라든가 건립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 참여했던 인물들에 대한 그런 좀 자료가 좀 보충이 되면 이 서원이 어떻게 건립이 되고 중건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파악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원 운영과 정치적 성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을 하셨는데요. 이제 운영 가문에 관해서 물론 이제 사익을 청원을 주도한 이제 충주생 한치상의 집안이 이자의 이제 아들 이배 처가로 팔봉성 운영과 이제 관계된 집안이라고 언급을 하고 계신데 이 한치상이라든가 뭐 아까 나왔던 권대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적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어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외에 이제 그 사회계이나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성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이 팔봉서원의 정치적 성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어, 그 언급을 해 보았고요. 특히 한치상의 장인인 정경현은 이제 정호의 아버지였고 이제 정호는 이제 충주 누암리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치상이 총액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노론 관료들과의 관계성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봉마을에 이제 유영길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런 팔봉성 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유영길의 영향력이라든가 유영길의 후손들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제 고려하면 당시에 서원 운영에도 이들이 조금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운영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조금 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김세필의 후손인 김등용 역시도 이제 중수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서운 창건과 중수 과정에 이제 참여했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운영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구체적으로 충주 사족들 중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제 정치 색채가 어떠했는지가 서원의 이제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이 이제 추적이 가능할지도 궁금했습니다. 어,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결론에서 팔봉서원은 이제 당색이 조금 비교적 옅은 이제 서원 같다라고 평가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이제 구체적 서술이 되어야만 어떤 면에서 팔봉서원이 다른 서원들과 비교해서 정치적 성격이 옅은지 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설득력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드러나려면 중앙관료 출신들과 충주 출신의 그 사족들 사이의 그런 관련성이라든가 또 중앙관료 중에 이제 팔봉서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례가 있었는지도 좀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했고요. 또 팔봉서원이 이제 동인 남인 계열, 노론 계열이라고 이제 색채를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 이제 노론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청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동인하고 이제 남인 계열이 참여했던 그런 사례들은 이 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상과 같이 이제 충주 팔봉서원을 중심으로 이제 충주 사족 사회와 서원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을 고찰했던 점에서 이 연구는 의미가 있고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고자 또 제가 또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점들이 이제 더 보완이 돼서 심화된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다미 박사님이 정밀한 논지 전개와 해석을 위해서 세 가지 보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충주 사족의 그 살인으로서의 성장 시기, 그 구체적인 시기를 17세기 중반이나 또는 18세기의 그 구체적인 시기를 좀 어, 제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그러한 그 사족의 그 이해하는 데에는 가문 간 과거 급제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연구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충주 사족들의 인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혼인과 사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도 그에 대한 이 연구 과제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홍전 박사님, 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기 안다미 박사님은 충주 출신의 연구자시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갖고 꼼꼼히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오늘 이 끝나는 게 아니고 수정을 해가지고 또 보완해서 좀 정식으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충주 사족의 위상 문제, 그 시기 구분 문제는 제가 그 뒤따라오는 표에서 1892년까지 분석을 했는데 이제 표 1번에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수정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 급제자가 1700년대에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 논문 이 글하고의 큰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대략적인 경향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했던 거라서요. 또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급제자가 나오고 성관도 막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거 훨씬 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넘어간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충주는 재지적인 기반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충주 사족의 혼인과 교육 활동과 같은 그런 추가 분석에 있어서도 사실 그 인물이 생전에 했던 활동상이 그 생전에 형성했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창건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을 텐데요. 그 오늘 주제 중에는 재앙인물과 관련된 주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네, 논문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건과 중수 과정에서 충주 사족에 관한 기록이 이제 너무 없다 하셨는데 정말 이게 핑계 같지만 정말 서원 관련된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문, 청금록, 유한 이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분석이 될 텐데 요게 좀 없어가지고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수 과정 시기 문제가 또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다시 읽어봤더니 제가 헷갈리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내용 보완하면서 문장을 다듬어서 이해가 좀 쉽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폐허가 됐고 1612년에 추배가 됐습니다. 그럼 이 무렵에 어쨌거나 사후는 재건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례에서 위패 먼저 모시고 나중에 건물을 지었다고도 하시는데요. 이거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사후는 재건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627년에 이 시기 상량문을 지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요. 또 개탄서원이 언제 검함이 됐느냐 이건 확실하지는 않지만 개탄이라는 용어 자체가 토계와 용탄, 이자와 이연경을 상징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김세필과 노수신을 추배할 때에 검함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612년에 개탄에서 검함서원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도록 문장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를 주도한 인물들에 관한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자료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그리고 운영 가문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 부분에서 그 한씨 집안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한씨상 집안이 제가 쓴 글 중에 각주 39번에 보면
이자의 며느리가 이 한씨 집안입니다. 근데 이자의 며느리가 곡산한 씨인지 청주한 씨인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 집안에서 이자의 신주를 모시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한치상 집안이 바로 이렇게 혼맥으로 관련된 집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 문제도 다시 좀 이해되도록 서술을 하겠습니다. 팔봉서원의 정치적 문제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참, 그래서 마지막에 2번, 3번이 같은 의미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서원의 당색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재앙인물, 그 다음에 창건이나 사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걸로 당색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팔봉서원처럼 이렇게 당색이 애매한 이런 상황, 이런 서원들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특이한 사례다라는 점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서원 운영을 후손이 주도했다면 후손의 당색대로 갔을 텐데 이 후손의 활동도 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안다미 선생님 굉장히 좋은 지적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논문 좀 많이 다듬고 다시 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개인적인 성격인데요. 이 충주는 강원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가 접경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충주인들의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고요. 굉장히 실용적인 성격이 강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시기에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 대감 같은 경우도 허적 선생님도 3대에 걸쳐 영상을 할 만큼 굉장히 실용적인 정치가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 충주는 실학사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충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어떤 실용성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정으로 이어지는 소위 이 호서 살인의 아주 그 마지막 정착지로서 굉장히 또 융성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이것을 밝혀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유원대학교 오수연 교수님의 팔봉서원 재앙인물의 생애와 16세기 사화에 대하여 충청북청 조범희 학예연구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충북도청 학연구사 조범희입니다. 최근에 이제 팔봉서는 저희 이제 그 충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한번 이제 뜻깊게 생각하고요. 지금 발표를 맡으신 고수연 선생님은 이 분야의 뭐 전문가시기도 하고 관련 연구소가 많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문에 대한 제 큰 의견은 없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보완 사항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묘당적 등재 순서의 의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묘당적 등재 순서로 인물의 비중을 설명하셨습니다. 기묘당적 등재 순서는 주로 관직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등재 순서가 앞서 있다고 사화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자와 김세필은 지적적인 기묘사와 관련자이고 이연경은 현론가 파방으로 기묘당적에 실렸습니다. 이를 구분해야지 그 좀 글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화 관련 내용 보완입니다. 활봉서원 재앙인물의 공통점은 사화에 따른 충주 낙향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재앙인물의 사화 관련 기록을 정리하셨습니다. 다만 사료 중심으로 정리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화의 전개 과정이나 재앙인물의 역할과 비중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 팔봉서원 재앙의 의미입니다. 필적에서는 이 팔봉서원의 재앙인물로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수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팔봉서원 재앙인물이 충주 사족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사상학적으로 살펴보면은 김세필이나 노수씨는 성리학뿐만 아니라 양명학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이 충주 지역의 살인학풍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울러 팔봉서원은 충주 지역의 최초로 건립된 서원이기 때문에 뒤늦게 건립된 운곡서원이나 누암서원과 비교해보면 그 팔봉서원만의 이제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번째는 호서 지역 유학 학풍의 전개입니다. 발표자께서는 17세기 기호학파의 활동 앞에 충주의 이자, 이연경, 김세필, 노수신, 항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호서 지역 유학을
충주에 국한해서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6세기 호서 지역은 충주를 비롯해서 청주, 보은 등에도 많은 유학 학풍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들 지역과 비교 분석한다면 우리 17세기 기호학파의 활동과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연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보미 선생님 그 토론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기묘당적 등재 순서의 의미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그 당적에 대한 논문이 하나 정도 나온 게 있는데, 그 논문의 그 요지가 뭐냐면, 김정국이 기묘당적을 만들었을 때, 바로 그 기묘당적에 실린 기묘사림이 곧 조광조 일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김정국이 그 기묘당적을 만들었고, 결국은 그럼 김정국이 기묘당적에 쓴 그 살인파의 의미는 뭘까 봤을 때 그 논문에서는 결론이 조광조 일파로 불이익을 받은 살인, 즉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성리학적 이상적 그런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 조광조 일파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살인에 국한해서 김정국이 이제 살인을 설정했다라는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저도 좀 그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논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토론이 이제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동의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화 관련 내용 보완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화 전개 과정이나 재앙인물 역할, 그러니까 재앙인물이 사화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피화돼서 왔느냐 이제 그 충주에 내려오기 전의 상황을 뭐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차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충주에 이렇게 충주의 활동에 좀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그 앞부분이 조금 소략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보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팔봉선 재앙 의미에서 이 재앙 인물의 어떤 사상적인 특성도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싶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사상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활동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분들의 사상을 알려면 그분들의 문집을 샅샅이 읽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좀 지난한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조금 소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좀 보완을 하겠고요. 이 노수신 김세필이 성리학뿐만 아니라 양명학에 관심이 있었다는 그 부분이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봉서원의 어떤 그 당색 부분은 그 앞에서 홍재현 선생님께서 이 정치적인 성격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이 부분에서는 좀 얘기를 안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호서지역 유학 학풍의 전개에서 충주 이자 이영경 김세필 노수신만 왜 얘기하냐 다른 것도 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충주의 그 16세기의 사림의 학풍이 팔봉서원을 중심으로 한 이자 이영경 김세필 노수신도 있지만 그 청주에 보면은 송인수 조광이 중심이 돼서 신앙서원을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송인수 조광의 학맥 학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원도 팔봉서원처럼 초기의 이름이 충규서원입니다.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를 처음에 배양했거든요. 그래서 충규서원이었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팔봉서원 처음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 이, 그, 저는 개홍, 탄수, 이 인물들의 호를 딴 게 개탄서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살았던 지명을 땄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개용 탄수 요 두 인물의 그 호를 딴 것 같습니다. 그 충주 서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서원들의 그 초반에 이름을 딸 때도 보통 이렇게 제향된 인물의 호를 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은 같은 경우도 뭐 충암, 김정, 뭐 성운, 구수복, 김태함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살인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제향된 서원이 상현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 16세기에 그 충청 좌도라고 하는 충북 지역에 좀 이 살림을 제항한 서원들이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빨리 이렇게 건립이 되면서 학맥 학풍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16세기에 무언가가 그게 뭐 양명화학의 영향을 받았건 아니면은 뭐 이두균 뭐 이런 것처럼 역학의 영향을 받았건 뭔가 조금 분위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 차후에 좀 잘 정리를 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대답이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미 박사님 답변 네, 좋습니까? 네. 다음으로 예, 한국국학진흥원 김충현 전임연구원님의 팔봉서원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를 중심고을연구원 이상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기입니다. 우선 그 한국국학진흥원 김충현 연구위원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안동 지역 그 소원 활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팔봉소원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원이 교육과 문화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말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가르침과 즐거움을 주는 활용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팔봉서원 강당의 복원입니다. 우리가 한 7년 동안 팔봉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사당 한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먼저 우리는 농담 삼아서 여기 그 배양된 인물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뛰어노는 거 정말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말은 하면서도 사실 그 엄숙한 데서 그 음악을 들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요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당이 이제 위쪽에 있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제한 공간이라거든요. 근데 그 밑에 아래 부분에 강학 공간인 강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당에서 이제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무슨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강당이 없어서 너무나 지금 어려운데 여하튼 우리 저 김충현 연구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그 팔봉서원의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홍성호 의원이나 뭐 김나고 의장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그 학술대회 하려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한 뭐 네 가지 주제로 이렇게 토론이 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사실은 5가지인데 첫 번째 주제는 김충현 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얘기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의안을 제시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국가유산 두 번째 거기 지금 106쪽에 국가유산 정책을 통해 본 서원의 활용 방안 하여튼 기본적으로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노는 거 중심이다. 그리고 또 관광 중심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그게 이제 맞기는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활용 사업을 해보니까 관광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관광이 들어가야지 좀 더 재미가 있고 또 관광이 들어가야지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동 지역 서원 활용사에서 이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이제 그런 안동이라는 데는 국학진흥원도 있고 또 안동 자체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 향교 서원을 아주 중시해.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한국 퇴계학회 같은 데서 아주 뭐 적극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 교육과 관련된 또는 그 학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쉬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제 그걸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기 나와니까 팔봉소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대한 이제 제언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 이제 거기 지금 아까 그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크게 활용 사업이 거기 나와 있죠. 107쪽에 위쪽에 1번 제양인물 연금이 답사, 2번 전통의례 및 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3번 인문학 기행 및 체험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줄 필요는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들은 뭐 활용사업 홍보 겸이니까 거기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어. 팔봉서원 배양인물 따라잡기. 이게 공부하고 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참 우리 자랑 같지만 여기 나오는 그 4번째 이자 선생님, 이영경 선생님, 김세비 선생님, 노준 선생님의
모든 흔적을 다 찾아가 봤고, 그다음에 그 문집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여기 계탄 서원기가 고전 번역원에 마침 번역이 올라 있어. 최근에 올린 거야, 이거. 우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게 없었어. 그래서 제가 한국 고전번역원에 그 전문 번역위원인 김영봉 박사한테 번역을 의뢰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2년 동안 같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도 그분하고 같이 제가 뭐 그 이자 선생님 뭐 여기 그 음해동이라든지 우리 뭐 또 곳곳을 다 다니면서 소개되고 그래서 그 고전 번역원에 있는 그 번역보다 그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여기 그 제시한 이 번역이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다고. 근데 그거는 이따가 한번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이따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팔봉서 문화유산 한마당. 문화유산 한마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래야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가르침만 줘서는 안 되고 뭐도 줘야 돼요? 즐거움도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팔봉서원과 달래가 문화관광 자원 만들기. 이거는 충주시에서 요구하는 거야. 아무리 뭐 너희들끼리 하면 뭐해? 이걸 문화관광 자원을 만들어서 대부분 외부에 알려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도 팔봉서원 알리기 프로그램 이건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원 9군데를 다 방문을 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가 자료를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그들한테 자료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팔봉서원의 위상을 갖다 높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 서원과 교류하기도 하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한 7년 동안 진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책자도 우리가 매년 발행을 했어요. 매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오늘 오신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전부 다 나눠드렸는데 만약 여러분들 혹시 이걸 꼭 받고 싶다면은 저한테 전화번호만 알려주면은 제가 이 PDF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팔봉선 사업하는 동안 책자를 만든 게 10권 이상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점은 정말 옳은지 107조 밑에 보면 서원과 학교의 연계가 필요하다 했거든요. 꼭 필요한 거야. 우리가 맨날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왜 노인네들끼리만 노느냐? 왜 나이 든 사람끼리만 노느냐? 젊은 애들 좀 동원시켜라. 이게 아주 지적사항인데 잘 아는데 사실 거기가 교통이 너무 불편해. 그리고 요새 그 젊은 애들 데려오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이게 참 보통 까다로워지진 않았어요. 보통 까다로워지지 않았어. 그렇다고 우리가 차를 동원해서 거기까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들이 오게 만든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여하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 말씀드리고 이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저 충렬서원 충렬사 같은 데는 초등학생 모두가 와 교장 교감 학 선생하고 다 온다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부분에서 김충현 연구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팔봉서는 강당이 없어요. 강학 공간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팔봉서원에서 강당의 보고는 절박한 현실이에요. 현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면의 협조와 여론 조성이 시급해요.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관에서도 지금 우리 기자님도 가고 문화관광까지 다 갔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과의 직원 한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돼. 얘기를 좀 들어야지. 그냥 앞에 인사하고 시장 갔다고 다 시장 얼굴한테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게 정말 잘못된 거야. 그래서 관에서도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말은 의회에서 하지만 돈 내주는 건 관이 회계과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거든요. 근데 그들이 물론 이 자료가 하긴 가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관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충주시 문화예술과나 문화관광과는 그 경제나 무슨 이런 데 밀려가지고 이들이 발언권이 없고 전문가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충주시에 제가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김충현 선생님 얘기보다는 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을 죄송합니다. 네. 지금 팔봉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8년부터 약 한 7년 동안 이 팔봉서원의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활동하셨던 우리 이상기 원장님의 절실한 직접 경험하고 겪었던 내용을 토대로 한 그런 토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충현 박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충현입니다. 이상기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서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겪으셨던 어려움은 제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역시나 정책 입안자들이 정해놓은 방향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지 되는 또 그 나름의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았던 주제가 팔봉서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실예를 함께 들어서, 어,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 생각으로 이제 저라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제시해 드리는 것이 또 이제 저한테 주셨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 일반 전공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더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를 바칠 수 있는 것들이 저와 같은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지원청과의 MOU를 건의를 해드렸고, 그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협의를 하는 또 와중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될 것으로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선에서 이제 대중들을 대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용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향 인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팔봉서원 리플렛에선 쓰고 있는데 왜 제가 쓴 원고에는 재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선생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혹시 배향 인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배양하고 재양은 거기 모셔져 있다는 뜻이 이제 배양이고, 재양은 제사를 지내는 거에 중요. 이렇게 관점의 차이죠. 제사라는 개념의 중점을 두면 재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사당에 모셔져 있다는 뜻의 중점을 두면 배양이 되는 거겠죠.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향과 배향 모두 다 제사를 지내고 있고 모시고 있다는 뜻을 품고 있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향, 주향, 병향, 배향, 이게 다 용어가 이름이 다른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예,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품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재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훨씬 큰 뜻이죠. 말 그대로 모시고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배향 인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기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팔봉서원과 같은 경우에는 주향이 지금 이자 선생이시죠. 그러니까는 이자 선생과 그 밖에 이영경 선생이라든가 다른 인물을 열거해 놓고 이제 이런 배향 인물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배향 인물이라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렛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선에서 이제 그 대중을 상대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여건이 낮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훨씬 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하는 도에서 출자한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주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보게 되면 충주에도 지금 기관이 하나, 충청북도, 남도 다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좀
어떨까? 혹은 역으로 제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국학진흥원에 있으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민간에서 역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어떤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관을 좀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1번으로 주셨는데, 과연 팔봉서원의 각 건물의 명칭을 누가 정했는가? 물론 이제 이상기 선생님은 이제 오운이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시하신 노수신이 지었던 개탄서원기의 내용이 과연 노수신이 그 건물 명칭을 지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그 오운 문집에 이 서원의 건물에 대한 이름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 그 사료를 가져다 썼고요. 혹시 선생님께서 이 노수신 개탄서원기 이외에 다른 그 사료를 보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 이상규 원장님 예, 답변 예, 주셨- 저 바로 여기 아주 잘 진행돼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거론돼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이 한 장짜리 있죠? 한 장짜리를 좀 잠깐 보시자고요. 첫 번째가 이제 소재집에 있는 계탄서원기를 여기 지금 올려놨어요. 1페이지에 쭉 올려놨고, 두 번째 뒤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죠. 그다음에 이제 택당 선생 별집에 있는 바로 거맘서원 상량문을 올려놨어. 요거는 이제 오늘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올려놨고. 세 번째가 그 가운데 있는 음해 선생 문집에 연보가 올라있어요. 연보가 올라있고, 마지막에 주규 선생 문집에 연보가 올라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우선 택당 선생은 이제 그 논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뭐 한 7년 동안 계속 그 골치를 좀 썩여왔는데, 자, 첫 번째 문장이 임원년 봄에 충청감사 김우경 사또께서 자취가 사라지는 것을 단식하여 충주목사 이선 사또와 상의하여 고래 선비 여러 명을 선발하여 옛집의 북쪽들을 살펴 그 전후의 방향을 따라 집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우경 감사하고 이선 목사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 와서 언제 떠난 게 정확히 밝혀지질 않아.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유한충이 왔어. 유한충 사또가 왔어. 이분도 언제 와서 언제 왔더니 정확히 몰라. 세 번째 사또가 오은 사또가 왔어요. 이분은 정확히 나와 있어. 언제는 1583년 가을에 와서 1584년 겨울에 떠났어. 뭐 우리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여기서 목사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사또가 뒤를 이어 힘써 능히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원문에 보면 밑에 원문, 한문 보자고요. 두 번째 줄에 종이 용역, 극저 우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 그 제도는 먼저 사당을 세워 두 분 선생을 모시고 숭덕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강당을 세워 호의라고 하였고, 제사를 세워 동제를 명성 서제를 경의라고 하였다. 마침내 담장을 두르고 문을 만들어 종합하여 편액을 계탄서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완성된 거는 제 생각에는 1583년 또는 1584년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서원 중에서 사당은 만들어졌어. 반드시 만들어졌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강당과 이 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건지 기록이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최종 완성된 거는 기미 사또 때 완성이 돼요. 기미 때 완성된 건데, 기미도 정확히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거를 갖다가 계탄서원기를 이제 쓰게 된 거죠. 왜냐면 그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해. 왕자 사부 강복성이 실질적으로 서원의 일을 주관하면서 나에게
거기에 보면 밑에 왕자사부 강복성 실주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거기 와서 그걸 주관할 수는 없거든. 이게 실제로 서원을 건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강복성이야. 그리고 강복성이 초대 원장이야. 원장.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끝에쯤에 가면 끝에쯤에 이런 말이 나와. 물을 좀 먹고요. 이 제자는 이제 늙었으니 조만간에 벼슬에 물러나 돌아가서 항상 용탄에 배를 대고. 이게 이제 아까 우리 홍 선생님도 이것도 조금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홍 선생님 여기를 안 와봐서 모르는가. 용탄은 한강변에 있어. 용탄은. 그다음에 토계는 달천강 또는 달래강변에 있어. 달래강변에.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조만간에 벼슬에 물러나 돌아서 먼저 용탄을 얘기했어. 왜냐하면은 바로 탄수 이영영 선생이 용탄에 살 때 노수신이 거기 와서 배웠거든.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잤고 또 그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 그러니까 먼저 용탄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탄에 배를 대고, 이 말이 중요해. 배를 타고 거기서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용탄에서 하류로 약 2km쯤 내려와야 돼. 그리고 나서 약 한 10km 내지 11km쯤 거슬러 달천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홍 선생님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조금 좀 오해를 해서 좀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토계에 찾아가서 다시 강산의 명성을 알아보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새로 들여다보아. 다 이제 지어졌잖아.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보고 오래 묵은 마음의 빚을 갖고자. 이게 마음의 빚이 참 인간적인 사람이죠. 내가 어릴 때 배웠는데 두 분한테 마음의 빚이 커. 갚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에 맺혀 그만두기 어렵다. 이 글을 쓰기 안 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다만 새벽종이 울리고 물시계가 다하니 머리를 들어 남쪽을 보고 슬퍼하는데 그래도 문머리에 내 성명을 얹게 된 것을, 이거를 갖다가 우리 고전 번역에는 이 문 얘기를 안 해놨더라고. 고전 번역에는 문머리에 내 성명을 얹게 된 것을, 거기 그게 뭐냐 하면은 보자고요. 밑에 원문의 두 번째 절 유이탁명 탁명성 미간 위자경, 문머리에 내 성명을 얹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바로 그 편에게 당호나 또는 사호를 갖다가 이 양반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얹게 된 것을 스스로 경사로 여기며 여기에 글을 쓴다. 경술년 1586년 7월에 귀도 후와 노순이 적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수인 선생이 1583년에 좌의정이 됐고 1585년에 영의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갖다가 위에서 다 보고 있었지. 보고하다 올라가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급이 정승한테 보고 안 올리겠어? 다 알고 있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쭉 7년 동안 연구하면서 한 결론이 뭐냐면은 82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봄에. 그래서 오은이 때 83년이나 84년 때 완성이 되는 완벽한 완성이 아니야. 그게 사당은 완성이 됐는데 그게 강당과 동제 서재까지 다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담장하고 그다음에 내산문 외산문 만들어서 완성한 거는 김희 때야. 이게 1585년 말이나 1586년 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서 1586년 7월에 노수신이 이제 이거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죠. 뒤로 넘어가.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 뒤쪽 2페이지로 넘어가자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교 선생 문집만을 인용을 해. 주교 선생 문집만. 근데 위에 한번 음해 선생 문집을 보자고. 음해 선생 문집을. 거기 보면은 자 14년 병술 팔봉서원 성 이렇게 나와 있어. 14년 병술이 1586년이야. 이때 팔봉서원이 완성됐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봉안 위판을 봉안했어. 근데 원은 충주에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이제 이모는 1582년이야. 춘에 주의 여러 선비들이 영건원우 몽암 유지지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서원을 건설하는데 어디서 건설했어? 몽암 유지의 북쪽에 건설했다는 얘기. 감사 김우경급 목사 이선 유한충 오은 김이 상계조성 서로 이어서 도와서 완성을 했다 그런 얘기. 김희까지 가서야 완성이 된 거예요. 왕자사부 강복성 주원사
왕자사부 강복선이가 원사를 원의 모든 일을 주도했어. 그래서 바로 지시묘정 그 사당이 이루어지어서 그 묘 이름을 숭덕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복선이가 자기가 노주인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그 이름을 받아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강당을 호의. 이 호의는 뭐냐면은 바로 이자 선생의 시호가 뭐예요? 시호가. 문의공이야, 문의공이라고요. 1577년에 문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그래서 문의공을 좋아한다 그래서 호의라고 진 거예요. 사당 이름도 실제로 이게 호의라는 게. 그래서 호의고, 동제는 명성이고, 서제는 경이고, 바로 명성과 경의를 가장 강조한 사람이 노수인 선생이야. 이거, 명성과 경의를. 이거는 어디 보면 알 수 있는 그 노수인 선생도 어디 그 당호를 다 저느냐면은 옥산서원 있죠? 경제 옥산서원. 옥산서원 당호도 모두 그 노수인 선생이 진 거예요. 그 당호들. 거기 그 사당 이름 뭐 그 안에 뭐 그때 거기에 명성과 경의를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 그런데 정말 더 확실한 거는 거기 옥산서원에 거기는 노수인 선생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게 내가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썼다 소리는 없지만 바로 계탄서원기에 그 명을 유일하게 논의한 사람은 노수신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노수신이 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선생이 주향이고 탄수가 병향이고 원호는 계탄이다. 그런데 또 거맘이란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그 고수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잘 지적을 했어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틀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자 선생님이 소계에 와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호를 소계에 사는 늙은새 계용이라고 진 거야. 그 다음에 탄수 이연경은 바로 용탄에 살았어요. 용탄에. 그래서 자기 호를 용탄수라고 지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자를 떼고 탄수라고 진 거야. 바로 계용 이자와 탄수 이연경의 호를 한자씩 따서 계탄성원을 만드는 거지. 바로 계탄과 용탄의 지명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에서 호가 나왔고 호를 딴 거지 그 지명을 따서 계탄이라고 만들었다는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 그거는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계탄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은 야 계탄서원이 어디요? 아 거기 왜 그 칼바위 있잖아. 그 앞에 있는 서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탄이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거맘서원으로 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탄과 거맘이 같이 불리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거기 한번 잠깐 보자고요. 서재 원호 계탄 그다음에 우칭 거맘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일도 거맘이를 칭했다. 그다음에 소재가 찬기. 임진왜란 때 경선피에 임진왜란 때 크게 하여튼 불타고 훼손이 되어서 난 다음에 중거를 하는데 이 택당식이 상량문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우리 같이 상량문도 김영보사 번역해서 다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임자년에 이게 1912년이야. 우의 십청원과 소재를 병향을 했어. 그 후에 사림이 진소청액 바로 소장을 올려서 사액을 청원을 했어. 그래서 사액이 팔봉이야. 이게 1672년이에요. 그래서 사액 지제문은 바로 부록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게 더 정확하지. 우리 그 주교 오운에 이게 더 정확하냐. 그리고 또 주교 원권 제가 또 언급할게요. 자, 거기 보면은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끝에서 건 팔봉서원, 향 음의 이공자, 한수 이공 경연, 선 시 방백 김공 우갱 상건 원우 선생 종이 성지. 아까 한 명이 다 이해할 거예요. 그 방백인 김우갱이 원우를 창건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이 이어서 이루었어. 그리고 4호급 당실 편액계 선생 소명인데 이 명이 이름명이 아니고 목숨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후와 당실의 편액을 달라는 그 명령을 소명을 받은 거야. 주기 오은 선생이. 그래서 그 소명을 누구한테 전달해서 강복성이한테 전달했고 강복성이가 노수신한테 가서 그 당호를 받아온 거고 계탄서원기를 받아온 거예요. 여기 명자를 갖다가 자꾸 이름명으로 생각해. 이게 목숨명이야. 목숨명. 이게 뭐냐면 사명 소명이라는 뜻이야. 사명을 받았다는 거지 이름을 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분명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정말로 아주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상기 원장님이 자신의 그 뭐랄까 뜻이라고 그럴까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혹시 연구자님께서 여기 답변하실 연구자님과 또 토론하신 연구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글쎄요. 그게 뭐 오은 선생이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저는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아서 다음에 혹시라도 뭐 이 팔봉서원과 서원을 이제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어, 혹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여기 지금 그 자기의 이름을 올리게 돼서 영광이다라는 그런 그 글이 있어서 그게 에, 어, 그 공호를 자기가 지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문을 쓴 것에 자기 이름을 올린 걸 얘기하는 거지 그 건물의 이름을 쓴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틀림없이 명술년에 노수신이 쓸 때는 지문을 썼잖아요. 그 계탄서원이 어떻게 건설되고 완성이 됐는가에 대한 내력을 쭉 적은 거지. 적고 난 뒤에 자기의 이름으로 그거를 낸 거지. 그거 자체 건물의 이름을 노수신 선생이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문장에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오은 선생님의 문집에 계보에 나와 있는 팔봉서원을 건립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 사호나 당실이나 편액을 모두가 선생이 명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때의 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름이라고 당우를 지었다라고 하는 해석 위에 다른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지은 것이 잘못이다라고 했으면 그 후대의 후손들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올바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어떤 것보다도 역사는 사료에 근거한 그런 그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뭐 잘 이 부분을 전공하거나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지금 이렇게 제시된 문장들을 지금 여기서 봤어요. 저도 보는 중에 이런 해석에 좀 또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좀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중들과도 좀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그 두 분들의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관한 거는 이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이게 옳지 않느냐라는 답을 정확히 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게 여기서 토론이 돼가지고 여기서 그게 결정되는 문제가 그게 오늘 토론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여기 지금 토론하신 다 박사님들이 전공적으로 연구하시고 이쪽에 다 아주 지대한 그 저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 주장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지만 지금 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좀 테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는 시민들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박사님들 학자라는 분들은 자기 주장의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질 못해.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지금 급하고 지금 꼭 가야 할 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이 서원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 발짝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문을 열어줘야 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선생님들이 전부 발목을 잡는 거야. 하나하나 이 주장, 내 주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 때문에 이런 지금 토론도 오늘 여기 토론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토론은 이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저 김충현 교수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뭐가 제일 급한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냐, 이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사님이나 김 박사님이 지금 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다 학자들이 다 자기 주장들이 있으신 거고 그 근거에 관한 걸 가지고 아까 지금 우리 이상희 박사님도 근거를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희 박사님 얘기는 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또 김충현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관한 것도 그건 아닙니다. 그럼 100%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문제와 근거 등등에 관한 거는 학자들이 서로 논하면서 정립해야 할 역사적인 문제이고 오늘 토론의 주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서원이 발전해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겠느냐. 이 사회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잘된 걸로 돼버리고 잘된 사람이 정의가 무너져서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서원들이 정말 학당으로서의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인성교육하는 바탕적으로 가야 하는데 뭐가 제일 급한 것이냐. 여기 선생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뜻을 맞주셔야 되고 그런 쪽으로 토론해 주셔야 되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뭐 진척이 돼 가는 것이지 어떤 역사에 매달려서 어느 하나의 잘못이 있고 없는 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발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급한 거는 이 사회에 잘못돼 가는 풍습 내지 인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로 언제 어떻게 빨리 가야 하느냐, 이게 제일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억지순양으로 오늘 이 토론회 이 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거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그렇게 선생님께서 좀 이 뜻도 모아주시고 그렇게 여론도 모아주시고 앞으로도 열어주셔서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충청북도 하기사님이 오셨는데 그 문화재위원들이라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났어요.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 자기들 주장 때문에 풀어놓지를 않아. 그건 이거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일단은 여기 강당이 필요하면 강당이 필요한 대로 이 강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한단 말이죠. 그게 급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바닥에 있는 돌바닥에 이 끝에 뭐가 남아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찾아주는 거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간 선생님들께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게 좀 토론을 해주시고 줄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충주에 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충주유학회 총무 권호협입니다. 우리 충주가 양반의 고장이라고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들고 봤을 적에 과연 충주가 양반의 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우리 충주는 향교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평양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 충주 향교가 생겼고, 아까 발표하신 대로 충청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고장이 충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동에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만 1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간신히 달랑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지도에 보시면은 안동의 하해마을하고 우리 수주 팔봉의 팔봉서원이 아주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서원을 강이 빙들어 둘러싸고 있죠. 우리 충주가 양반의 고장이라는 이런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이 팔봉서원을 위주로 한 우리가 이곳을 전부 국가에서 또 우리 지방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역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충주가 선비의 고장이고 양반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우리 충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아주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충주의 첫 번째 세워졌던 팔봉서원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밝혀보았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팔봉서원 서원장님의 말씀대로 현재 팔봉서원은 교육할 수 있는 강학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교육 공간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팔봉서원이 앞으로 강당을 복원하는 일은 시급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연구자들께서도 또 김주원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지역 주민의 협조와 여론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에서도 오늘의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원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들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교 문화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림 정신이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도학 정신으로 새로운 유학 학풍을 받아들여서 도덕성을 확보한 뒤에 향촌 사이의 교화에 앞섰듯이 이 현대적 가치의 시대 정신이 반영되지 않는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요새 자라나는 세대들의 이 시대 정신 세계를 정말 재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활용의식을 접목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상호 소통하고 공감하는 미래형 팔봉 서원 문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 가면 수많은 공상과 흉상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서원을 설립하고 훌륭한 분들의 위패를 배양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뜻을 기리고 배우겠다고 하는 의미를 다지는 또 아까 김치현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재향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정신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에서 이러한 정신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